경희대 보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뭐 큰 변화가 없는 학교입니다. 근데 똑같이 영역별 필수 응시 과목들을 전부 폐지를 하면서 중앙대하고 이제 동일한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예술 체육 계열에 한해서만 최저 학력 기준의 반영 영역이 이제 확대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수학을 원래 뺐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수학도 포함해서 한 개 이상 3등급. 예, 원래 예술체육은 국어, 영어, 탐구에서 한 개 3등급이었는데 그냥 수학까지 포함을 시켰다. 근데 뭐 큰 차이가 있거나 하진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제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은 2하보, 그리고 의예, 한예, 치의의 약학은 3합4, 예술체육은 아까 말씀드린 국수, 영탐 중에서 한 과목 3등급이래. 이 정도의 이제 교과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다. 이거 이외에는 경희도 변화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번 주까지 봤던 상위권 대학들은 좀 변화점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요 라인에서는 그렇게까지 변화점이 없다. 거의 웬만하면 작년의 기준 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나마 바뀐 거는 수능에 대한 필수 응시 영역의 제한을 없앴다라는 거. 야, 이제 다 없애네요, 정말. 찾기가 힘드네. 정시로 그냥 넘어갈게요. 뭐 네. 딱히 할 얘기들이 별로 없어. 이 라인. 바뀐 게 없네, 진짜 보면. 정시 같은 경우에도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원 모집 단위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 제한 없어져서 국어, 수학, 탐구에서는 제한이 아예 없어졌고요. 대신 정시에서 좀 변화점이라 본다면 계열별 반영 영역의 반영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작년 24, 밑에 있는 게 이제 올해 25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거 기준에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반영해서 봤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다 통합되어 있죠. 인문, 사회, 심지어 자연계열도 전부 통합입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큰 변화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작년 수학 보세요. 인문계열 기준하면 25%, 사회계열이 한 35%, 자연계열이 35%였는데 지금 인문계열 수학 20%, 사회계열 30%, 자연계열만 작년과 동일한 35%예요. 그러니까 인문과 사회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낮췄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로 옮겼냐? 바로 인문계열은 탐구로 올렸고요. 사회계열은 국어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밸런스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기준했을 때 수학에 대한 반영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줄이고 대신 이제 순수 어문계열이나 문과 외국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어가 35%니까 이제 탐구에다가 반영비를 높여주고, 사회나 경영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쪽으로 밸런스 맞춰주고, 자연계열만 큰 변화 없이 작년과 동일한 이제 반영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예체능 마찬가지고요. 영어 같은 경우 원래 15%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경희대 정시 입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바뀌게 되면은 일단은 교차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기 어려워졌어요. 좀 어렵다 보는 게 맞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굽니까? 자연계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미적이나 기하를 보는 친구들.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인문계로 넘어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교차라고 신문이라고 하는 하죠.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수학에서 요 미적 기하를 보면,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으니까, 표준 점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표준 점수 총점이 좀 더 높다라는 높아지죠. 거죠. 예를 들면 확통이 만점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미적 기하, 특히 미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같은 기준점에서는 한 105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쵸. 100점 만점 기준했을 때. 네. 그러니까 5점 정도 더 높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훨씬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100%, 99%, 98% 프로테이지로 내려갈 때도 점수에 대한 이점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 총점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 이쪽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게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인문 사회교열도 높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허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작년이에요. 왜? 사회교열 보세요. 작년 기준하면 사회가 정경, 국제, 경영, 수학이 35%예요. 자연계하고 똑같은 수학 반영 비율을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학통으로도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미적 기하를 한 친구들이 솔직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수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차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만약에 국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35%인데 수학의 반영 비율을 낮춰버린다. 사회계열도 수학을 5% 낮추고 그거 오히려 국어로 넘겼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수학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문 지원자들이 자연계 지원자들과 경쟁을 했을 때 그래도 해볼만 하죠.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인문 지원자들이 훨씬 더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고 수학에 대한 그 불리함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는 거죠.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표준 점수라는 게 분명히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3등급 미만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미적 기하가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기준점은 딱 하나야. 무조건 내가 수학은 3등급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교차가 훨씬 수월해지죠. 근데 그게 아닌 순간부터 아니면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어. 아무 의미가 없죠. 저거 35%못 네. 먹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국어예요. 국어죠. 근데 수학이 3등급도 안 나오는 자연계 지원자인데 국어가 1, 2등급이 나온다? 전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애들이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한다는 건 전부 1, 2등급 대 애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3등급부터는 수학만 잘하지 국어는 못해요. 4등급은 수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는 거야. 5등급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인 거야. 근데 그거를 의외로 생각보다 잘 인식을 안 해. 그러니까 인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많아요. 그리고 이게 유행이야. 그러니까 그냥 교차하면 자연계 훨씬 유리하다 어디서 주워 들었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미적해야 되고 그치. 내가 못해도 과탐해야 네.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야. 그게 허용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요 과목들 수학 하나만 아니면 뭐 과탐 하나만큼은 남들만큼은 해. 여기서 얘기하는 남들만큼은 3등급 안에 들어오는 걸 남들만큼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5등급이 남들만큼이 아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냥 아무 생각들이 없이 남들만큼 한다 5등급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남들만큼이 평균값이 아니다. 그거를 인지를 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남들만큼이 일상생활에선 평균이죠. 하지만 입시에서만큼은 평균이 아니다. 3등급을 우리는 남들만큼이라 그렇죠. 하는 겁니다. 4등급은 남들보다 못한 거예요. 5등급은 더 못한 겁니다. 중간값이 아니다. 그럼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왜 그러냐? 3등급 안에 들어야 인서울에 간다니까. 그렇죠. 그게 남들만큼인 그러니까 거야. 저희가 한번 예전 영상에서 한번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남들만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학부모님도 여기서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적 기하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정 이상의 등급이나 점수가 나오면 무조건 유리해요. 아, 그럼요. 100% 유리합니다. 네. 압살할 수 있어요, 얘네들. 그런데 아니다, 압살이 아니라 내가 당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돼버리면 인문계열은요, 교차가 거의 힘들어져요. 수학을 잘해도 20%밖에 반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어 수학을 다 잘하는 정도면 솔직히 경희대 안 씁니다. 그 위에 있는 학교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이유가 이제 경희대에서도 교차가 좀 심각하니까 이렇게 바꿨겠죠. 거기에 교차가 왜 단점이 많냐 이것까지는 얘기를 합시다. 교차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얘네가 자꾸 재수를 한다. 도망가니까. 그게 더 짜증나는 거야. 대학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아니 뽑아놨더니 도망가. 한 학기만 하고 애들이 사라져. 씨.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심한 학교가 솔직히 뭐 아까 전에 난 얘기한 중앙대 경희대야. 중앙대 경희대잖아요. 중앙대 경희대가 이 교차로 학교 자체는 이게 폐해가 심하다고. 그렇죠. 뭐 학생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피눈물을 흘린단 말이야. 저는 그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딴거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야. 이 학생들이 그냥 아예 나 재수할래. 지원 안 하고 그냥 등록 안 하고 재수할래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희망하는 학생이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그거마저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니까. 계열별 반영 영역의 이 비율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대학들도 계속 고민을 했던 거고. 근데 드디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주고 있다. 요즘 교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좀 논평들이 워낙 많다 보니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학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도 또 교차까지 고려를 하고 정시까지 준비하는 저 자연계 학생들 혹은 미적 기하를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는 일단은 사회계열 정도는 충분히 해볼만 하지만 국어에 대한 일정 이상의 점수가 분명히 필요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교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